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특히 주부님들한테 유용한 전복. 전복을 보통 사시면은 어떻게 드시죠? 물론 살아있는 거는 이제 회로 썰어 드시기도 하는데 보통 탕에 넣거나 전복 죽, 특히 이 진짜 살아있는 전복 바로 이게 죽을 다 끓여가지고 개웃이라고 하잖아요. 전복 내장 요거까지 다 갈아가지고 넣으면은 요 전복에 대한 영양가는 살도 살이지만은 이 개웃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죽 한 그릇 딱 먹으면 원기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복을 구매하신 다음에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전복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맛을 좀 버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복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두 가지, 특히 죽을 끓일 때는 이거 꼭 알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칼럼을 썼는데 전복 이 내장이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황갈색,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 황갈색은 수컷, 전복에는 수치라고 하잖아요. 진한 녹색은 요건 이제 암컷입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맛과 식감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암수에 따른 맛 차이가 블라인드로 가릴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 스스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복을 잘 고르는 방법, 요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가면은 수조의 전복이 막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복을 고르는 방법, 전복은 똑같이 살아있어도 똑같은 활력이 아니죠. 일단은 유리벽에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력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더라도 진짜 활력이 좋은 거는요, 이게 압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뜯어집니다. 요거를 밀어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그냥 뭉퉁한 나이프로 이렇게 한번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됐든 유리벽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힘들게 빼는 것이 정말로 싱싱하고 활력이 좋은 전복. 그런 애들은 집으로 가져갈 때 뭐 서너 시간 가지고는 죽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없어도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담아달라고 해도 빨리빨리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트렁크 같은 데 놓으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전복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 밖에 놓더라도 얼음팩을 같이 넣거나 냉기가 되면은 그럼 얘들은 몇 시간 동안은 살려서 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같은 데 깔아놓고 파는 전복을 고를 때입니다. 뭐 5개 10,000원 이렇게 막 팔잖아요. 그럼 집게로 그냥 알아서 집어서 하는데, 어차피 크기는요 산지에서 다 선별합니다. 그거 다 기계로 해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를 고르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죽은 것들이 있어요. 밑에 좀 죽어나간 것들 보면은 살이 이렇게 활짝 펴져 있고 복원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지가 이렇게 오물이는데 얘는 오물이 힘조차 없거나 죽은 상태로 굳혀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딱 보면은 언뜻 보면은 좀 살이 펴져 있으니까 커 보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담아가시는 분들은 잘못 고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엉겨 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활력이 좋은 징후고, 엎어져 있으면은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비트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애들이 활력이 좋은 거고. 그리고 마트에서 고를 때는, 마트는 어차피 아침에 다 패킹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오전에 가가지고 사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좀 늦은 저녁에 가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죽어나가는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한번 보면은 펴진 애들 있잖아요. 펴진 애들도 이 패킹 때문에 이렇게 펴져 있는 거지 죽어서 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턱 해주면은 약간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그런 거는 살아있는 거. 근데 턱 쳐도 반응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런 것도 죽은 겁니다. 사실 죽은 것도 죽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리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마트에서 산 것도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살아있는 걸 사야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금이 필요해요. 이거 딱딱하게 굳었어. 여기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어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닦으면 하얗게 됩니다. 닦아볼게요. 때를 벗긴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벌써 하얘지죠.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거 소금 뿌리고 바로 지금 제가 했는데, 소금 뿌려놓고 한 2, 3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진액이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난리 났어 지금 주방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우 손 시려. 얼음장 같아. 자, 전복을 손질할 때는요, 내장 있는 부위를 피해서 숟가락을 넣어야 되는데, 검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 입이에요. 여기. 그러면 내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숟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내장이 터지니까 반대로 한 10시부터 12시 사이, 요게 이제 내장이 있어요. 요 가운데 딱딱한 관자 같은 부분이 껍질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닥을 긁어주듯이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는데 여기는 안 넣었죠. 여기는 막이 있어요. 내장막.
막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나와요. 요 관자 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껍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새 부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황갈색은 수치, 암노색은 암컷. 날개살이랑 살을 분리할게요, 이렇게. 전복을 드시기 전에 꼭 제거해야 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장입니다. 이 내장은 개우 소스로 쓰잖아요. 자, 우리가 주로 먹는 내장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여기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모래주머니라서 잘라냅니다. 잘랐네요. 이건 이제 양식에서 덜한데 모래 같은 게 대고대고 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제거. 두 번째로 제거해야 될 곳이 여기가 입이에요. 입을 양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빨을 잡아서, 자, 여기가 이빨이고 이빨에 붙어있는 요거. 자, 아까 전에 그 제거한 입을 한번 보시면 이빨에서 이렇게 쭉 기다란 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치설이라고 전복의 혀입니다. 그 해조를 갉아먹을 때 쓰는 기관이죠. 나머지 것들도 제가 좀 몇 개 갖고 왔거든요. 동료들의 혀를 뽑아서 이렇게 놔둔 거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꺼끌꺼끌한 질감이 느껴져요. 이걸로 해조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 전복 내장 같은 경우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양식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자연산 전복 같은 경우 지역별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감감제가 일으키는 피로피오포르 바이드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식을 해도 되는데 그걸 과다 섭취 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이제 관감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병, 뭐 발진이라든지 화농, 약간 타오르는 자결감,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가 타는 그런 느낌을 들 수가 있으니까 과다 섭취만 좀 근무를 해주시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양식입니다. 양식이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수컷.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암컷인데 한번 썰어볼게요. 지금 도도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도도말이 좋아하시는 분들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주시고,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단단해. 색깔을 보면은 수치가 색깔이 노랗지 않아요. 지금 암치는 좀 하얗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암수 정말로 맛 차이가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 텐데, 그 우럭 광어처럼 3번 주세요. 3번씩 주시고 무작위로. 됐죠? 꽉 조여놨어요. 이렇게 소스 없이 갑니다. A, B 먼저 한번 정해볼게요. 확실히 바다의 그 자연스러운 간이 간간하게 배어있고 단맛이랑 감칠맛도 되게 좋네요. 초반에 그 이가 들어갈 때 꼬들거리려다가 속살이 부드러워요. 얘가 좀 꼬들거리나?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데? 보통 여러분 그 전복회 드실 때 초장이나 간장 찍어 먹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으니까 오히려 더 그 전복 특유의 그 해초 향이랑 감칠맛, 단맛이 되게 잘 느껴지네요. 유난히. 그 애들이 커서 그런지 확실히 전복 맛이 더 진해요. 맛있어요. 뭐야? 아까 거 두 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오독오독. 이거 확실히 다른데? 식감이 이거는? A, B. 완전 다른데? 소리로도 들리잖아요, 지금. 처음에 두 개는 그냥 사각하려다 말하는데 얘는 끝까지 사각거려. A, B. 이거 좀 부드러운데? A, B, A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맛은 비슷해, 근데 다.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완전 꼬독거린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저 큰 종 보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일단은 A, B, B예요. 맞아요. 다 맞았어? 맞아? 맞아요. 왜냐면 식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알 수 있었어. A, B 아니에요. AABB까지 맞아. A, B, A인가? B예요. 네. 아닌데. 맞아요. 마지막에 되게 꼬득거렸는데, 꼬득거리는 게 B가 꼬득거렸거든요. B가 수치인가요? 암치인가요? B가 암치예요. B가 암치예요. 암컷이 꼬득거렸고 수컷이 조금 부드럽다. 마지막 건 조금 헷갈렸는데 뭐 부위가 다른가? 식감은 그렇고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식감은요. 눈 감고 하는 식감 느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네 이거. 평소에 우리가 먹던 전복은 한 10미에서 20미 사이. 요거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암수 차이? 진짜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큰 거는 차이가 좀 난다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저 간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 전복회 뭐에다가 찍어 드세요? 초장이랑 많이 찍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큰 거는요 맛이 좀 진하더라고요. 되게 감칠맛이랑 해초 맛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식감만 느끼고 너무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는구나. 모름지기 자꾸 먹어봐야 돼요. 먹어봤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봐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바다 환경이 바뀌니까 양식 산업도 바뀌고 하니까 이래서 바뀌거든요. 이게 한 3, 4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게 수산물이라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일단 자, 이쪽이 지금 수치죠? 마지막 거 AB가 바뀐 거는 두께감이 좀 달라갖고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수컷 확실히 속살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신의 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렇게 약하신 어르신들은 수치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 얇게 썰은 거 없나? 아까 내가 얇은 거 먹었거든. 두께가 다르잖아 지금. 잠깐만요. 수컷 두꺼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 두께는 돼야 됐어. 정확하게 하게 합시다. 정확하게. 얇은 거 먹고 뭐 부드럽다고 하면 안 되지. 꼬득거리는구만. 껍질 쪽이 거기가 되게 꼬득거리고요. 살은 부드러워요. 이거는 이제 암컷입니다. 다르네. 자, 이 자리에 대해서 결론 내리자면 이렇게까지 큰 전복은 성비에 따른 식감 차이가 확실히 난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수컷이 좀 부드럽고 암컷이 좀 단단하다. 좀 작은 크기들은 아무 상관없다. 같은 자리에서 먹을 때 확실하게 또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식감 차이가. 참고로 이제 전복의 제철 언제인지 다 아시죠? 좀 헷갈린가? 전복이 44처 양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전복이 자연산과 똑같이 일정 구역을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 풀어놓고 똑같이 다시 한번 먹여서 키우거든요. 근해에 사는 자연산 전복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 울릉도나 좀 깊은 수심에 사는 자연산 전복이랑은 아마 내장 같은 경우는 먹잇감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산 전복, 양식 전복도 마찬가지지만 산란은 봄, 가을 두 차례 합니다. 근데 어차피 산란이 맛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고 다만 여름 정도 되면은 수온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르다고 해요. 살이. 사실 전복은 이렇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횟감으로 잘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연산 전복은 겨울부터 봄까지. 양식도 사실 겨울에 가장 맛있긴 한데 크게 차를 타진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전복에 대한 상식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